혹시 직장에서 에이, 그냥 농담이었어. 이런 말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농담과 징계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서 전문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직장에서 한 농담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우리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주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사내 연애입니다. 이게 참 개인의 사생활 같으면서도 회사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다루기가 정말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거든요. 과연 회사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이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핵심은 연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가 직원들 연애하는 걸 막을 순 없잖아요. 진짜 문제는 바로 이 오른쪽 항목들, 그러니까 권력의 불균형이랑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관계는 처음엔 분명 서로 좋아서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강요된 관계 아니었냐는 오해를 받기가 너무 쉽고요. 또 헤어진 다음에 두 사람의 다툼이 팀 전체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상사가 부하 직원과 교제하다가 헤어졌는데 그 후에 부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사건이죠. 관계가 좋을 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관계가 틀어지고 나니까 이 모든 게 권력형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직급 차이가 크면 클수록 관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훨씬 더 높은 법적 위험을 안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권력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나누는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칭찬을 하려다가 희롱이 되어버리는 경우, 바로 외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아마 오늘 예뻐 보이네? 나 살 빠졌네? 이런 말들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계속되면 내 외모가 계속 평가받고 있구나 하는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원치 않는데도 반복된다면 이건 더 이상 칭찬이 아니게다는 거죠. 바로 이 말이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해요. 듣는 사람이 불쾌하게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순수한 칭찬으로 했든 장난으로 했든 내 의도는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말한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저는 농담이었는데요.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법원은 그 말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보통 사람들의 생각, 즉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의도가 아니라 내 말의 결과라는 거죠. 이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볼까요? 회식 자리였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팀장이 한 직원을 콕 집어서 다른 직원들보다 네가 더 예쁘다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결국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발언 역시 당사자에게는 성적인 굴욕감을 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사내 메신저 대화는 사적이라는 오해에 대한 건데요. 어떤 남성 직원들이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서 여성 동료들의 옷차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누가 가장 예쁜지 토론을 하고 심지어 일부 동료에게는 살을 빼야 한다는 말까지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들끼리만 있는 비공개 대화방이니까 이건 완전 사적인 공간이고 절대 안전하다고 착각한 거죠. 동료들을 마음껏 품평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착각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해고였습니다. 그냥 경고나 감봉 수준이 아니었어요. 해고, 회사를 나가야 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사적인 대화가 해고라는 극단적인 징계까지 이어진 걸까요? 이 사건이 법정까지 갔는데 그 과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1심에서는 이건 사적인 대화다 라고 해서 해고가 너무 심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2심에서 이게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에서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땅땅땅 못을 박으면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진 거죠. 대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업무용 메신저는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제공한 슬랙이나 팀즈, 카카오워크 같은 걸로 나눈 대화는요, 아무리 우리끼리 만든 비밀 채널이라고 해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 판결의 핵심이에요. 절대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사례들을 보면 보통 남성 상사가 여성 부하 직원에게 하는 구도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과연 가해자는 항상 남성일까요?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 직원을 계속해서 성희롱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몸매 좋다면서 계속 신체적인 언급을 하고 여자친구 있냐는 식으로 사생활을 캐묻고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까지 시도한 거죠. 남성 직원이 거부했는데도 이런 행동이 계속되자 결국 이건 공식적인 징계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성희롱이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특히 남성 피해자들은 남자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라거나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이런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 자체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불쾌함을 느끼는 건 똑같은데 그걸 밖으로 표현하기는 더 어려운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무거운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미리 막고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3단계 접근법에 있습니다. 첫째, 모든 건 개인의 인식 개선에서 시작해요. 외모에 대한 발언이 그냥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둘째, 회사의 책임입니다. 대표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해야 해요. 마지막 셋째, 명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사내 메신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고 모두가 지키도록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진짜 예방이 가능합니다. 결국 법이 어떻고 회사 규칙이 어떻고를 다 떠나서 이 모든 건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대화 문화는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